네, 내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은 1분기, 2분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죠. 한국은행의 내년 경제 전망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성장률을 3.7%로 전망을 했고요. 올해 성장률도 4%를 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올해 성장률이 연간으로 3.8%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서 당초 목표치 4%가 힘들 것이란 얘기죠. 최근에 경제 상황들이 지표들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먼저 용환석의 펀더멘털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연말 가면서 분위기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말이죠. 예. 경제 지표도 그렇고, 유럽 얘기도 끝이 안 나는 이야기고 말이죠. 수급도 그렇고, 전방 자료도 안 좋고요. 예.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글쎄, 지금까지는 요즘이 주식을 살 타이밍인지 또 사면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는 주식을 옛날부터 하다가 많이 손실을 본 분들, 소위 말해서 물려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큰 고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 시기에 이제 그런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다 팔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현 시점에서 가장 올라갈 확률이 높은 주식을 고르는 것이지, 옛날에 갖고 있던 게 그냥 원금이 회복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보자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실이 난 종목을 파는 것은 어려운 결정인데, 그런데 실제로는 주식에서는 파는 게 더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나온 화면을 보시면은 주식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수인데, 매수는 한 10% 정도 영향을 미치고, 매도하는 게 이거보다 영향이 더 커서 매도를 잘하는 게 한 30% 정도. 가장 영향이 큰 것은 편입 비중입니다. 얼만큼 주식을 샀냐 하는 건데, 물론 10, 30, 60 이 숫자는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순서는 제가 이제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무엇을 살까 하나에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외의 시각이시네요. 우리는 잘 사서, 잘 파는 게 대단히 수익률의 중요한 요소일 텐데, 매수와 매도보다 편입 비중이 더 중요하고요. 전체적인 어떤 주식을 사느냐는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는데 10%의 영향력밖에 없다. 대단히 의외인데요. 예. 그럼 매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는 얘기인데, 다음에 한번 제가 최근 1년간 4개 종목의 수익률을 한번 화면에 표시해 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근데 제일 아래에 있는 그냥 한 회사를 고른 것 뿐이긴 하지만, 주식을 사서 쭉 떨어진 이런 경우만 아니면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이 기아차를 꼭 사지 않더라도 주가랑은 항상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내고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사는 폭은 범위가 넓다는 의미이지 꼭 이제 중요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더 다른 중요한 요소가 많다는 얘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매수보다도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나 전반적인 구조 자체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일단 매수보다는 사실은 또 매도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매도는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가 잘못 샀다기보다도, 예를 들어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팔지 못하고 이제 욕심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다 보다가 혹 떨어지는 경우,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주식을 처음에 사서 계속 하락을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쭉 올라가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파는 걸 잘못해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다음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거는 최근 1년간 현대차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네.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시점에 샀어도 파는 거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의 수익률이 나올 수가 있고요. 현대차는 어떻게 보면 최근 1년간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런 종목도 고점에 사서 손실을 많이 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매도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주식을 살 때 회사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 가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보다 싸게 사서 그 가치가 이르면은 파는 게 원칙적이긴 한데, 실제로 회사 가치를 파악하는 것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 투자가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공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 가장 쉬운 방법, 흔히들 하는 게 어떤 퍼센트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가 되면 팔고, 몇 퍼센트가 되면 뭐 사고 하는 건데, 네. 요거만 갖고는 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은 얼마 안 샀는데, 뭐 그러면은 조금 더 견딜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금액을 또 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금액이 얼마가 손실이 나면 매도를 한다든지, 매수를 하는 건데, 또 요거만 갖고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고 계속 가는 종목도 항상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면 언제까지 들고 있냐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어떤 기간을 정해서, 뭐 1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다고도 할 수 있는데, 1년이 되면 무조건 다 파는 거죠, 나머지들은. 그리고 또 새로 사고. 이런 식으로 미리 어떤 그 공식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투자가들한테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법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매수나 매도나 그 가운데 이제 패턴에 맞는 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공의 지름길이고 이제 매수 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종목 구성, 편입 비중이 전체 이 투자에 좌우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주식 편입을 어떻게 고려를 하고 나가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그 어떤 분이 전부 한 종목에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몰빵 투자를 했는데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 처음에 첫 케이스는 잘못돼가지고 다 손실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배가 돼서 많은 수익을 났다. 어떤 게 좋냐 하는 거죠. 물론 두 번째가 좋다고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에 손실을 보면 손실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성공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투자의 대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막 친척 친구들이 돈도 맡기고 또 집 담보로 돈도 빌려서 또 한번 몰빵 투자를 하게 돼서 손실을 보는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편입 비중이 중요하다는 거죠. 잘못해서 한번 반토막이 나면 한 종목을 샀다가 50% 하락하는 것을 100% 만드는 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분산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도 굳이 한 종목을 많이 사고 싶으면은 특히 요즘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것보다도 하락할 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좀 많이 편입하는 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현재 시점에서 좀 매수할 만한 종목들 혹은 좀 매도하면서 비중을 줄여야 될 섹터들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즘 같은 시기가 종목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7월, 8월 전까지는 그 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면서 거기에 이제 수혜를 입은 종목들이 많이 오른 반면에 이번에 8, 9월 조정장 이후에는 이제 앞으로 경제 상황이 사실은 좋지 않죠. 계속 글로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주가가 좋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경기에 영향이 좀 적은 회사 위주로 많이 매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될 종목들은 부채가 많은 회사, 예를 들어서 은행, 저축은행 예에서 봤듯이 은행은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은 거죠. 또 건설회사들도 부채도 많고 또 PF 보증 같은 이제 보증도 많은데 물론 모든 이런 회사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가 잘 모르면 그냥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또 거꾸로 잘 많이 올라가기도 하지만 요즘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경쟁력이 많이 없는 회사들도 당연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기는 이런 그 종목 교체를 또 매도가 어렵더라도 많이 하는 것이 앞으로 그 잘 대응을 하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장 오늘 주식이 어떻게 될 거냐, 주가가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가 아니라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그 투자 태도, 자세,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연말에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용환석의 펀더멘탈 투자, 페트라 투자자문 용환석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